네, 안녕하세요. 그리스학 831학원의 원장 남덕우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청국어 1학년 내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국어 학생들 어쨌든 시험 막판까지 보시느라 고생들 많으셨고요. 자, 요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모든 고등학교들의 시험이 거의 대부분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 내용을 조금 잘 정리를 해놨다가 기말고사에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 꼭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분석 내용 쭉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단원별 분석표인데요. 보시면은 일단 객관식에서는 상난이도가 없고요. 서술형이나 단답형에서는 상난이도나 중상난이도가 없다라는 걸 확인하면서 시험 문제가 조금 무난하게 나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학기의 내용들이 조금 출제가 되는구나 라는 사실 하나 또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분명히 그 중간고사 파트에서는 이렇게 1학기 내용들이 나오는 학교들이 있는데 그런 그런 어떤 형식을 이렇게 선생님들이 내는 것들을 한 번이라도 보여준 학교들은 꼭 대비를 해주셔야 돼요. 미리 말씀은 해주시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공부하는 내용에 있어서 내가 정리를 꾸준하게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선생님들의 의도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정보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부교재가 올림포스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거 꼭 챙겨주세요. 부교재에 있는 것들은 선생님들이 문제를 낸다라는 거를 꼭 인식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증명 문제가 있어요. 증명 문제 나오시면 여러분들 확실하게 꼼꼼하게 잡아주셔야 된다는 점, 서술을 끝까지 꼭 한 번씩 해봐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에 있어서는 1번부터 시작해서 15번까지 쭉 중난이도 문제와 중상난이도 문제 조금씩 들어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서술형 부분에서는 얘도 또한 중난이도였다. 그렇다고 한다면 난이도가 높은 애가 없구나. 그래서 저희가 제공해 드린 자료들이 거의 대부분 다 적중을 해서 친구들이 시험을 좀 잘 봤어요. 왜냐면은 연습을 충분히 시켜줬기 때문에. 자, 그런 자료가 궁금하시다면 그리스학 831로 오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해낼 수 있도록 수학 푸는 실력을 길러 드리겠습니다. 밑에 있는 시험 범위 요 한꺼번에 뭔가 섞어서 이야기한 것 같아요. 시험 범위랑 단원별 문항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서술형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문제가 많이 어렵지는 않아서 요런 내용들이 출제가 됐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 1번은 주어진 조건 속에서 부분집합 개수 찾기, 그냥 특별하게 우리가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하진 않네요. 생각해보니까. 두 번째는 직선에 대한 점대칭 이용해서 최소값 구하는 건데 이것도 우리 너무 많이 보죠. 일반적인 대칭 이동에 있어서 넘겨가지고 선 찍 그은 다음에 최단거리 재는 거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 증명 문제 두 개가 나왔는데 어쨌든 명제 파트에서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은 잡고 가자고요.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잡고 가셔야 돼. 이거는 이제 교과서에도 있는 부분들이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5번은 점의 대칭 이동, 규칙성 찾는 문제였는데 여러 번 반복하면서 어느 위치에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도 유형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는 것들이니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요 출제 파트는 이래요. 도형의 방정식, 1학기 뒷부분 나왔구나. 집합 명제가 모두 고르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서술형 난이도가 좀 낮았다라는 거는 다음번 시험에서도 분명히 그럴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서술형 자체를 크게 어렵게 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증명 2문제 나왔으니까 증명 문제가 있다면, 증명 파트가 있다면 꼭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술형 3번 같은 경우의 문제는 감당하기 쉬운 증명 문제라고 이제 써 있는데 많이 쉬웠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서술을 쓱쓱쓱 할 수 있게 한 번쯤 보고 한 번쯤 써봤으면 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객관식 전반부는 어쨌든 쉬운 유형이 배치가 된다는 것과 시험 후반부는 지난 시험 대비해서 난이도가 상승했는데 애초부터 어려운 시험이 아닌데도 조금 올라갔다는 건 평균적으로 우리 학교는 열심히 일반 유형만 정리해주면 시험 잘 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술기와 코우시 슈바르츠 부등식 문제가 어쨌든 변별력 있게 출제가 됐다라는 거고, 우리가 부등식을 활용하는 그 문제들 중에서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난이도를 엄청 높게 엄청 낮게
무한하게 이렇게 레인지를 좀 조절할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그냥 어렵게 냈구나라고 생각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선생님들의 취향? 아니면은 수업 때 이걸 강조했는지 확인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고득점 문제로서는 객관식 12번, 13번, 14번이 있었고요. 12번에서는 직선의 대칭, 사각형 문제로 보통 이제 출제가 되지는 않죠. 삼각형이 보통 나오는데 사각형이 나와서 조금 더 난이도를 올렸다. 그래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13번은 집합의 원소의 개수 최대 최소 문제. 이거 흔히 많이 나오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섭렵을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려우니까 손이 쉽게 안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 있는 문제들과 학원 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자료들을 모두 다 총합해서 다 풀어보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이런 건 이렇게 푸는구나 라고 하는 배우는 거에 따른 어떤 방법을 익히신 다음에 푸셔도 좋고요. 자기만의 방법을 만들어도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4, 15번에서는 산술기와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요게 이제 변별력 있는 문제, 심화 문제로 등장을 했다. 자, 요런 파트에 있는 문제들은 자료도 좋고 어쨌든 교재에 있는 고난도 문항도 좋으니까 연습 한번 해보자. 다음에 지금 이제 2021년이거든요. 22년 청국어 중간고사 2학기 중간고사를 준비하면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죠. 바로 너. 그분들은 요거 꼭 기억하시고 시험 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총평이에요. 포인트는 60점 정도까지는 교과서에 있는 거나 부교조에 있는 문제들 이런 거를 그냥 열심히만 연습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앞부분과 뒷부분이 그나마 변별력이 확실하게 있었다. 앞엔 너무 쉽고 뒤에는 조금 그래도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로 출제됐지만 전반적으로는 평이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방향성,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건데 서술형이 교과서 수준으로 이제 출제가 되다 보니까 어쨌든 고난도 문항보다는 전략적인 점수를 택한다면 일단 서술형 먼저 풀어라. 그리고 나서 나머지 고난도 좀 어려운 것 같은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문제를 풀어라 라는 게 일단 첫 번째 방향성이고요. 두 번째는 변별력을 유지하는 경향으로 어쨌든 간 고득점 맞는 것과 저득점 맞는 걸로 구분을 해놨는데 그래도 변별력이라고는 하지만 완전 최상의 변별력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나면 비빌 수가 있는 정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본 기출 유형 학습 완벽하게 하시고요. 고난도 연습은 내가 고득점 받겠다라는 어떤 목표를 가지신 분들은 꼭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이미 겨울방학 때 이제 지금 1학년이니까 고등학생이 되기 전 그 겨울방학 때 윈터 하면서 또는 여름방학 때 짬을 많이 내면서 고난도 이제 연습을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자, 그거 필요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청국어 부분에 대해서 중간고사에 대해서 분석 내용들을 쭉 전달을 해드렸고요. 앞으로 기말고사나 내년에 이 시험을 보시는 친구들 요거 활용하셔가지고 꼭 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